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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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오늘 따뜻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인제는 따뜻했어요? 여기 경기도 이쪽은 바람 엄청 많이 불고 추웠어요. 음. 지금도 아 추워요. 그래요? 오늘은 여기는 좀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음 저는 인제라서 더 춥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했는데 따뜻하셨다니 다행이네요. 꽃샘추위 하는 것 같아요. 그 네. 저쪽 남쪽에 저 네. 지인분이 매화꽃 핀 거를 주말에 보내 주셨거든요. 우와. 비가 오고 나서부터 꽃봉오리가 더 많이 커지면서 꽃 피고 있다고. 그래서 음. 내가 꽃을 그러니까 비를 기다리고 있어서 흠뻑 머금고 피나 봐요." 그랬는데 너무 예쁘게 네. 매화꽃이 펴 가지고 달려가고 싶었는데 너무 멀어서 못 갔습니다. 사랑니 다음에 꼭 카메라가 꺼져 있어요. 그래요? 이게 네. 배터리가 그래도 다 켜게 잘 보이나요? 네. 네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에서 두 번째 지혜와 세 번째 지혜를 나누러 왔습니다. 아 저는 두 번째 지혜 "어떤 것도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제가 예전에 겪었던 경험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작가가 설명해 주는 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너무 시원하고 선명하게 다가와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작가가 "왜곡된 가상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두 번째 지혜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화관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영화관은 내가 주인공인 영화관에 가서 내가 사는 모습,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조연이 돼서 나의 내가 연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영화관으로 옮겼더니 엄마가 음.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또 주인공이 되어서 그 영화관에 상영하고 있는 영화를 보고 있고. 근데 거기서 어 극 중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고 엄마조차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다음엔 아버지, 그다음에 자기의 배우자, 자식 이렇게 그 영화관을 가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생각과 인식 안에 비친 상대방을 보는 거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똑같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음. 얘기를 들으면서 '어쩜 이렇게 참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이렇게 해 놨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시원했었는데 저의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되게 존경하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음. 정신도 되게 맑으시고 지식도 많으셔서 저는 그분을 거의 마치 저와 다른 인격체로 생각을 했어요.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 다른 분이야.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되게 음. 깨달음도 많고. 그래서 그분이랑 계속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인제 제 저와 다른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인제 저랑 좀 제 의견이랑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순간 '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인제 실망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분도 사람인데 제가 너무 사람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어떤 환상의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계속 그분의 삶을 살고 있는 건데 제가 어느 순간 '와 저 사람은 신처럼 저런 지혜와 저런 것들이 있네.'라고 해서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다가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제가 '저 사람은 왜 저러지?'라고 생각한 것들이 결국에는 제 세상에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도 만들었다 저렇게도 만들었다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큰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음. 영화관에 비교해서 얘기를 해 주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제가 느꼈던 그때의 그 감정이나.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스스로 만든 어록이 하나 있어요. 그 음. 문장 몇 개는 책에서 발췌한 건데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음. 세 번째 제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음. 모두 죽는다." 맞아.
결국에는 한평생 살고 자기 삶을 다하면 소풍을 끝내면서 이제 죽음의 세상으로 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제가 예전에 했던 그 경험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와 이분의 책을 읽으시면 되게 시원하게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너무 음. 잘 해 놔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분이 이 파트에서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지혜는 "너의 그런 모습들이 누구나 비난하고 그런 말을 해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인식한 그 사람의 세상에서 만든 너다. 음. 그래서 어떤 것도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라."라는 그런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서 되게 시원해지고요. 음. 그다음에 여기 67 쪽에 나온 인제 제가 읽어 드리고 싶은 문구를 몇 개 줄을 쳐 놨는데 세 번째 줄에 가면 "당신은 평생 주변 사람들을 너무도 잘한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당신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면 그 상황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사사로이 화를 내고 독이 든 언어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상황을 만들어 냈다." 이거를 딱 이 음. 문장을 보는 순간 제가 그동안 제가 제 세상으로 그 사람을 내 기대에 맞게 끌어들여서 정말 화내고 정말 상처받는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날 때 알아차림하고 이분이 하신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깊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제 한 두 줄 정도 내려오면 이 말이 또 있어요. "이 세상은 각각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세상에서 각자의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십억의 몽상가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저도 이 몽상가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해석을 받아들이지만 이런 점을 인지한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세상에 그 사람이 꿈꾸고 있는 세상에 내가 비춰진 거를 인식한다면 당신은 매우 간단하고 논리적인 해결책 또한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마라가 내가 찾은 해답이다.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시원한 해답이어서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읽었습니다. 네. 네. 사랑님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으셨어요? 저도 우리 기준의 판단에서 나랑 좀 다르다고 하면 그게 좀 화가 날 때가 있는데 내 자신이 객관화시켰고 '내가 좀 나만의 해석으로 한 거에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거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네. 나눠 주셔서 감사해요. 네. 사랑님은 어떤 이야기 나눠 주시겠어요? 저는 그 세 번째 지에 함부로 추측하지 말라는 이 파트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제가 이걸 이렇게 읽어보면서 거기 이렇게 밑줄을 되게 많이 근데 저한테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되게 많이 뜨끔했어요. 제가 좀 밑줄 그은 부분을 쪼끔 나누고 싶은 부분이 82 페이지거든요. 그 두 번째 줄 보면 "우리는 성급히 결론을 내리고 그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해석한다. 그런 뒤 타인을 비난하고 자신이 추측한 것을 정당하기 위해 타인을 험담하기 시작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험담함으로써 왜곡된 메시지는 더욱 왜곡된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험담할 때 물론 있어요. 근데 상황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저만의 인제 추측이나 저만의 인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으로 '뭐 이러지 않을까?' 막 이런 거를 좀 공론 안에서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반성이 되게 많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잘 경솔하지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제 경험상 그랬던 적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어디 가서 봉사한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어디 가서 술 먹는다고 막 핑계 댄다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봉사활동하러 간 거 맞는데 잘 알지 못하고 저희 남편은 되게 뭐랄까 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제가 왜곡했던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반성이 많이 됐어요. 나만의 추측으로 저녁 때 나가서 봉사활동하러 가는 게 맞았는데, 아, 나는 그냥 술 마시는 핑계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것도 저의 그런 상황을 비추어보는 그렇게 하면서 좀 되돌아봤고요. 우리가 추측하지 말라고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나와요. 스스로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요. 여기 8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타인과의 관계 맺음에 대해 면역을 가질 수 있다. 또 추측하지 않는다면 지식의 몫을 대하거나 소위 사유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면역을 갖게 된다. 추측하는 것은 생각의 작용이다. 그리고 뒷변에 질문을 던지고 언제나 명확히 해결하는 편이 언제나 옳다. 그러면서 추측하지 말라고 뒤에 또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정말 객관화하지 말고, 객관화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주관적인 생각이나 또 내가 추측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나를 되게 불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괴롭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특히 아이 키우다 보니까 아기가 뭐 조금만이라도 뭐좀 다치거나 그러면 막 이렇게 오브에서 추측하게 야 이거 왜 연락이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막 제가 이렇게 안 오지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가행 추측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하는 게 결국에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이 저자의 그런 그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깨달음을 주면서 참 이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도 엄청 많이 엄청 찔리죠? 많이 추측을 되게 많이, 찔리네요. 음. 추측을 되게 많이. 맞아요. 거기 아까 사랑님 읽어주신 거 밑줄에 뭐가 있냐면 바로 그 밑에 줄에 함부로 추측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시발점이 된다. 이걸 보면서 뜨끔하면서 아, 내가 내 스스로 지옥을 만들었던 경험들이 막 떠오르면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그런 것들이. 아, 네. 그래서 요 세 번째 지혜도 진짜 뼈 때리는 지혜인데요. 그 추측하지 말라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여러 번 그러니까 깊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네 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예전에 음, 바이런 게이티 님의 네 가지 질문 책을 읽으면서 이때도 이분이 그 질문 중에 "진실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음, 이게 진짜 진실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추측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진실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 그래서 그 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추측을 만들고 추측이 눈덩어리를 만들고 걱정에 걱정을 만들고 막 이러는 것들. 그래서 저도 그 네 가지 질문 책 읽은 이후에 뭘 많이 하게 되냐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나 이렇게 음, 생각했는데 그거 맞냐? 나 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맞는 거지? 아니면 너가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그래서 음, 추측하지 않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 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인제 대부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물어봐요. 좀 미심쩍으면 이걸 해 달라고 했는데 요걸 해 달라고 한 게 맞아?" 그러면 특히 인제 저희 아이하고 소통할 때 뭐 음식에 뭘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막 다른 걸 하다가 흘려듣거나 그랬을 때 예전에 제 맘대로 막 만들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랬 제가 자세히 못 들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다시 물어봐요. 너가 해 달라는 게 음, 지금 김치볶음밥 위에 계란을 반숙을 얹어서 올려 달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고 나면서 오해도 좀 없어지고 왜 엄마들 그렇게 해서 해 주고서는 아이 안 먹으면 화내잖아요. 아이는 그걸 네.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쪼끔씩 해결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사회생활할 때 추측 안 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안 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질문을 하면서 내가 그 상황에서 추측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각자의 방법들이 있으시라고 보고요. 혹시라도 저희 동영상 보시면서 나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라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오늘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세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지혜와 세 번째 지혜를 나눠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그 뒤에 있는 지혜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저희가 나눠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